먼저 이제 우발형입니다. 우발형은 말 그대로 이제 외도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발형들을 보면은 대부분 외도가 뭐 어, 술집이나 또는 노래방이나 이런 데를 뭐 말 그대로 이제 술 마시러 놀러 갔다가 거기서 아주 우발적으로 이제 외도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외도 관계가 형성돼도 이거 역시 문제가 큰 거죠. 아주 부적절한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우발형 외도 행위자들이 말 그대로 이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어떤 자신의 외도 행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쉽게 외도를 뭐 안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이런 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우발령이 우발적으로 외도가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사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이나 뭐 술 같은 것을 많이 하면서 부적절한 이성들이 거기에 개입이 된다든지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성향적으로, 성격적으로, 성정적으로 어떠냐면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해서 이 강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을 받거나 자기의 욕망이 꿈틀거릴 때 이거를 경계선을 정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잘라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군중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혼자 뭐 노래방을 가거나 혼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친구라든지 뭐 동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갔다가 거기에 어떤 뭐 외도를 하는 그런 친구나 동료가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만약에 주동을 해버리면 그 군중심리에 빠져들거든요. 괜히 거기서 놓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왕따를 당하거나 너만 뭐 깨끗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냥 아 이거 아닌데 머릿속으로는 그러면서도 이제 몸은 벌써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이제 인지부조화적인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어쨌든 우발형의 외도 행위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수형이 있거든요. 이 복수형은 어떤 거냐면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쌓이고 정서가 나빠져요. 그러면 일명 피해를 봤다는 분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복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밥을 안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쪼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어서 외도 관계를 통해서 이제 복수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 역시 나중에 외도가 이제 발각됐을 경우에 자신의 외도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그런 것들이 취약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여태까지 부부 생활하면서 상대 배우자한테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잘못 불통이 튀어서 외도가 됐는데 그리고 그 목적이 그 나의 불이익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복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상쇄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뇌도 행위자의 자기 중심적인 해석인 거예요. 예. 이유에 어찌 됐든지 간에 외도라고 하는 것은 외도 행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그 앞에 인과관계가 이렇다고 해서 그걸 외도로 푼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형의 사람들은 그동안 부부 생활 속에서의 그 쌓였던 감정을 외도를 통해서 폭발하고 복수하고 이런 경우인데요. 그럼 대체 어떤 것들이 부부 생활 속에서 쌓이냐 이거죠. 뭐 일반적으로는 외도 피해자가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고 또 억압하고 이랬다 이런 것들 있지만 좀 더 이제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 부부의 어떤 성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나한테 모멸감을 줬다 또는 좌절감을 줬다 또는 거부감을 함으로 해서 나의 그러니까 분노를 막 이렇게 충동시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복수형 같은 경우는 분노도 되게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복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격성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공격성의 또 다른 어떤 감정이나 감정 형태가 분노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수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그걸 이제 폭발하는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성취형이 있어요. 이 성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 굉장히 고생해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굉장한 어떤 그 효능감과 만족감과 이런 걸 느끼겠죠. 그런데 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1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1억에 도달했을 때 만족하느냐?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허탈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 막상 1억을 뭐 벌어보니 별거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에 5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절한 어떤 목표를 상향해서 가면 되는데, 내가 그토록 고생해서 1억을 얻었는데 허탈하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원초적 본능으로 빠져요.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먹고 마시고 즐길 걸 참고 살았나 해서 그냥 원초적 본능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성적인 부분에 빠진다거나 알코올에 빠진다거나 마약에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그 다음에 허탈감을 그 달래기 위해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취형의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이제 50대 후반의 남성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사회생활을 30년, 40년 성실하게 정말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거나 또는 조기 은퇴를 했을 경우에 내가 30년, 40년 진짜 뭐 즐길 거 못 즐길 거 다 참아가면서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상 거기에서 내려오면 허탈하잖아요. 허탈하니까 그때 이제 여태까지 억압해뒀던 그런 욕구, 욕심, 욕망, 뭐 탐욕 이게 이제 꿈틀꿈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중후반부터 60대 중후반의 외도도 남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보면 평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굉장히 점잖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직장, 일, 가정, 뭐 자녀, 뭐 이런 거에 성실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도 피해자들이 뒤로 진짜 자빠지고 또 자빠지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하더라도 내 남편만큼은 안 할 거라고. 왜냐하면 그건 50평생을 정말 딴 놈 팔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굴뚝같이 믿었는데 인생 후반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갖는 허탈감을 이제 외도로 달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든지 뒤늦게 배운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도가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외도도 신혼 외도가 있을 수 있고 장년, 중년, 그리고 노년 외도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이 무섭냐면 점점 뒤늦게 발생된 외도가 뭐 그게 첫 번째 외도가 됐든 반복적 외도가 됐든 무섭습니다. 이게 굉장히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취형의 외도 행위자들 같은 경우 어,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상당히 성실히 살아왔다. 열심히 살아왔다. 이런 분들이 나는 뭐 외도에 무관한 사람이야. 그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외도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은 한 가정도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저의 내담자들 중에는 사자 붙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자 붙은 직업 뭐예요? 의사, 검사, 판사, 교사, 뭐 상담사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있고요. 예. 이런 분들이 뭐 바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어떤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거나 그렇게 바라보는 직업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외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저의 상담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취형의 외도 행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참 성실히 살아왔다, 착실히 살아왔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은 인생 후반전이나 말년에 외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을 또 노리는 일명 꽃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외도 행위자들은 또는 외도 상간자들은 속된 말로 개털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거나 어떤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연금 생활자 중에서도 조금 에, 에, 좀 에, 뭐라고 할까요?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분들의 그 순진한 부분, 그분들의 어눌한 부분, 이런 부분 또 가려운 부분을 기가 막히게 긁어주거든요. 여기에 그냥 스르륵 그냥 열심히 일만 하신 분들은 세상 물정 모르시다가 쓱 빠져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취형 굉장히 조심해야 될 유형입니다. 다음은 좌절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반대예요. 열심히 살다가 뭐 사업의 실패를 겪는다든지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하나요? 뭐 신세 한탄하면서 술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로 가는 분이 있고 뭐 완전히 무슨 게임 중독이나 조금 이따 중독형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분이 있는데, 또 한쪽은 어느 쪽으로 가냐? 말초 신경적인 쾌락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성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좌절감을 막 어떻게 달래지를 못해서 결국은 이제 외도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음, 외도하는 동안 엔돌핀이 팍팍 돌거든요. 도파민이 팍팍 나오고. 그러면 나의 어떤 그 좌절감이나 그런 패배감을 뭔가 상쇄시켜주고 잊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있는데 꼭 이렇게 뿌옇게 가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좌절형의 또 외도 행위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독형이 있는데요. 이 중독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독의 모습을 보여요. 일단 외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성 중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중독이 있죠. 외도 행위, 이것도 행위 중독이거든요. 그래 반복적인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관계 중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관심을 끌려고 하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칭찬받으려고 하고 뭐 이쁘다, 멋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격 장애로 보면은 좀 자기애석 성격 장애도 있고 연극성 성격 장애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중독형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성중독, 행위 중독, 관계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뭐 야한 동영상이죠. 야동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뭐 도박 중독도 있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외도 문제가 없다면 되게 건전한 뭐 취미 또는 뭐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독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형인 분들이 외도와 그 다음에 다른 중독이 이렇게 합해지잖아요. 그러면 뭐 외도하는 동안 가족을 챙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아예 그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사라든지 또는 그 안에서의 어떤 대소사, 경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뭐 가정의 대소사, 경조사 때도 어떻게든 뭐 외도하러 핑계를 대서 빠져나가고 또 취미 활동을 하면서 외도 관계를 맺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중독형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제 성중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만났던 내담자들 중에는 뭐 성추행으로 말 그대로 형사권에 메인 분들도 있고 이제 도찰이라고 하죠. 지하철 같은 데 도찰해 가지고 이제 뭐 입건이 됐는데 뭐 거기에서 이제 초범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담센터 와서 몇 시간 상담받고 증명서 띄워오면 1차적으로는 경고하고 끝내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게 지금 걸려서 뭐 여차하면 형사건으로 걸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고 뭐 그 증명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성중독적인 부분이 꼭 어떤 성행위뿐만 아니라 추행이라든지 또는 뭐 도찰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된 분들이 많고 또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그걸 현실에서 실제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유아 성애자라 그러나요? 미성년자 데리고 관계를 했던 그런 내담자도 있었어요. 성인이었는데 굉장히 뭐 부적절한 걸 떠나서 그건 범죄죠. 이거는 그냥 막연히 부적절하다 수준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거는 형사건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 중독형 같은 경우는 다른 형에 비해서 상담 치료를 했을 때 훨씬 강도도 세야 되고 기간도 길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도 상담 더하기 중독 상담 뭐 이런 걸 뭐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 결핍형이 있습니다. 결핍형은 대표적으로 이제 정서적 결핍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핍형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혼 생활 이전에 이미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결핍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물론 원가족에서부터 있은 다음에 결혼 핵가족에서 결핍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원가족에서 결핍이 없었는데 결혼 생활에서만 결핍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원가족에서부터 결핍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원가족에서 받지 못한 것을 이 결혼 핵가족 안에서 받으려고 상대방에게 계속 내놔라, 당신부터 내놔라 이러면서 손을 내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그걸 뭐 적절히 해준다면 뭐 어느 정도는 부부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겠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상대 배우자가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람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원가족에서 워낙 정서적 결핍을 많이 겪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욕망이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숫자로 말을 하면 한 300 정도를 원하는데 상대 배우자가 100밖에 못 해준다. 정말 베스트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100을 해줘도 어떻게 될까요? 계속 결핍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뭐 밥도 먹고 나가서도 훔쳐 먹고 뺏어 먹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외도를 통해서 자기의 그 결핍된 정서를 막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행위자들을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원가족부터가 정서적으로 풍부하지 않았던 가족이 되게 많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외도 상담을 하게 되면 치료의 항목들이 되는 거죠. 이 결핍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이 결혼 핵가족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유형을 보면 이제 방향성이 잡히는 거죠.